너무 오랜만에 문의드려 봅니다. 두 분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세미님이 다음 카페에 계실 때 한참 드나들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꼭 가야겠다. 무조건 어떻게든 가야겠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혼자였고 친구들과 놀기 바쁘고 필요성을 못 느꼈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만 39이 되었네요. 결혼도 하고 이제 15개월 된 아들도 생겼고요. 늦어도 가야 되겠어서 다시 왔습니다. 와이프가 알려주더라고요. 이사 가셨다고. 와이프랑 그때부터 결혼 생활을 하신 건지 어떤 건지. 네. 현재 39세, 부인분은 35세, 아드님은 15개월, 기계공학 대학교 아마 4년제 기계공학을 중퇴하시고 기능대학교에서 용접 전공을 하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부인분은 미술 전공 대졸이시고, 그리고 주신청인 분은 남편분 용접 6년 자격증, 전기, 가스, 특수용접 기능사, 건축 배관 기능사, 이것도 좋아요. 용접 산업기사, 용접 실기교사 자격증까지 지방 기능 경기 대회에 출전까지 했는데 입상은 못했다. 그럼 하여튼 엄청난 실력인 거죠. 그 정도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살리질 않고 아마 이제 좀 약간의 자영업 같은 트레일러 이쪽으로 빠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분은 미술학원 강사 6개월, 방문 미술 강사 1년 하고 이제 결혼하셔서 아마 전업주부로 계속 계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은 어학능력, 모든 어학능력 하, 공부할 일이 없었던 거죠. 부인분은 약간의 영어 듣기 능력, 특이한 경우인데 초등학교 1학년까지 미국 거주하셨어요. 이게 참 아쉬운 게 아마 영주권이 없으신 상태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배우자분이 아마 배우자분의 그 부모님들이 약간 미국 이민을 시도하다가 잘 안 된 케이스가 아닌가 추측이 돼요. 그래도 하여튼 요거를 조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까지 버텼으면은 배우자분의 영어 실력이 원어민급이 이미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영어를 안 쓰다가라도 이미 초등학교 때 한 3년 정도 계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중에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금방 따라잡아요. 거의 원어민급으로. 왜냐면 어렸을 때 그게 완전 뇌리 속에 피지컬하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이 배우자분도 물론 3년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대략 유치원 K학년 1학년,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는 초등학교에 K학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킨더가든. 아마 2년 정도는 정규 교육을 받기는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어렸을 때라서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좀 아쉬워요. 배우자분이 조금 더 영어를 잘했으면은 또 다른 가능성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수입은 월 매출 매입 빼니까 그래도 하여튼 600만 원, 800만 원 정도 버는데 문제는 이제 대형 트레일러 이런 거를 아마 트럭을 몇 억짜리 이런 걸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채무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남는 거는 한 1억 정도 자금이 남는다. 무리한 차량 증차로 사업 실패. 이게 한국하고 미국, 캐나다 요런 쪽 트럭커들의 맹점인데 매출이라던가 돌아가는 돈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그 트럭에 무슨 대출금, 유지비, 무슨 보험료, 등록비, 무슨 벌금 등등등 이거 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1인 차주 내가 소유하고 일종의 자영업자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저런 경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거래처랑 분쟁이 생긴다거나, 왜냐면 거래처가 망하기도 하거든요. 요새 쿠팡이 아니라 티몬이 망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배짜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이제 이분은 그런 티몬에 배달하는 급의 비즈니스를 하신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요새 그냥 동네 아파트에 배송해 주시는 분들도 만약에 티몬 소속의 무슨 자영업자였으면은 돈 한 몇 개월 정산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게 하여튼 맹점이에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 캐나다는 한국보다는 그래도 돈 띄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는데 한국은 거래처에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징이 돈을 안 줘요. 옛날에 무슨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트럭 하시는 분 돈을 안 줘가지고, 뭐였지 그게?
막 황정민도 나오고 뭐 어이가 없네 뭐 이런 대사도 있고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희망국가 유럽으로 가능한 곳이면은 가겠다. 4, 5년 준비 기간을 생각하고 있고 자금 사정상 와이프는 3년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와 저희 가족에 맞는 이민 방법이 있을런지요. 자금 사정상 취업이 제일 빠를 수 있는 운전직으로 가서 용접 기계 냉난방 설비 쪽으로의 직종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괜찮을 것 같고 독일에서 운전직의 연봉은 차량별로 상이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큰 차가 더 연봉을 많을 거고. 근데 이제 요걸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녀가 한 만 3세 되는 만 3세, 4세 자녀가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닐 수가 있어요. 독일에서. 무료 혹은 저렴하게. 그러니까 만 3세부터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계획을 앞당겨서 한 1, 2년, 2, 3년 이내에 독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남편분은 독일어 공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독일어 공부 지금부터 한국에서 시작하면 A1, A2 모르겠어요. 한 B1까지는 통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공부해도. 그리고 독일 현지에 가서 공부 좀 더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B1을 공부했다라는 거는 B1 점수를 맞았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독일 내에서 B1 레벨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 기초 문법 단어 뭐 이런 것들을 B1 레벨로 내가 하여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다졌다는 얘기지 실질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많이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최소 뭐 짧으면 6개월 그래도 넉넉하게 한 1년 정도는 해야 현지의 트레일러 자격증도 취득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의 트레일러 운전사 뭐 대형 트레일러 운전사 그러면은 큰 트럭에 트레일러 하나 더 달고 다녀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트럭이 25톤 트럭이라고 해야 되나? 뭐 20톤짜리 큰 트럭 하나가 있고 그 위에 트레일러로 한 똑같은 사이즈의 그 대형 화물이 하나 더 실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 개를 끌고 가는 대형 컨테이너를 2개 정도 끌고 가는 레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를 뛰면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연봉이 한 4만 몇천 유로까지 올라가요. 기본급이. 거기다가 뭐 내가 뭐 야간에 뭐 초과 근무를 했다던가 뭐 하면은 조금 더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 연봉이 한 4만 유로, 4만 5천 유로 사이 정도까지 갈 거다. 트레일러 기사라면. 그러면은 트레일러 그럼 한국 돈으로 지금 대략 한 6천에서 7천 사이 어디 정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본급이. 거기에 이제 뭐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세금 사대보험을 조금 덜 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하여튼 뭐 초과근무 뭐 이런 걸 하면은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러 운전사, 트럭 운전사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커리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그것보다 더 몸값이 높은 여기 보면은 전기, 가스, 특수용접 기능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웬만한 독일의 제조회사 이런 데 얼마든지 취업되거든요. 독일에 보면은 무슨 뭐 제가 얼른 찾질 못하겠는데 독일에 무슨 이런 특수 장비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에 보면은 용접 한국하고 똑같거든요. 뭐 조선소 이런 데서 용접 기능사들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독일에서도 뭔가 대형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곳들에서 용접 기술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연봉 훨씬 세요. 더군다나 그런 데들 대형 금속을 가지고 뭔가를 제조를 한다? 그러면은 금속노조 소속이란 말이야. 금속노조. 독일은 벤츠, BMW, 뭐 포르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금속노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속노조에 소속된 어떤 공장에 취업만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독일 중산층 편입이에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현대, 기아 무슨 뭐 이런데 노조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정직원만 되면은 뭐 킹산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산직인데 연봉 1억 막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독일어 공부를 해서 트럭 취업한 다음에 뭐 정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좋은데 어쩌면은 독일어 공부를 좀 더 빡세게 하고 이거 지금 기능대학교 졸업해서 용접 전공이다. 이거 독일에서 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현지에 무슨 안전 규정 뭐 이런 거 조금 보수 교육 받으면은 공장에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보다는 용접 쪽으로 올인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부인분도 독일어 공부, 근데 부인분은 독일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막 이거 용접하는 분의 요구되는 독일어 실력과, 부인분 같은 경우에 미술학원 강사도 하고 실제 미술 전공이잖아요. 저희가 독일 이민 도와드려서 독일에 정착한 분들 중에서 영주권 받고 미술 음악 이런 거 하신 분들이 많은데, 되게 한 1년 정도 아우스빌딩 차일드 케어 워커 같은 거 많이들 하셨어요. 유치원 취업이 잘 돼요. 미술 전공이라서 유치원 취업이 잘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린이 유아교육 이런 거 짧게 공부하고 바로 취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특히 또 미대 출신이니까는 유치원에서 더 선호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부인분이 아직 35세인데 이거 만 45세 미만이면은 공무원 취업이 되거든요. 독일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취업은 한국으로 치면은 이것도 공무원 취업인 거예요. 교육 공무원 취업인 거예요. 초봉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미덕은 독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짬이 올라갈수록 연봉이 따박따박 올라가요. 그리고 65세까지 정년 연장되고 정년 보장되고, 또 내가 그냥 단순히 차일드 케어 워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조금 더 높은 레벨의 공부를 하면은 이미 대졸 출신이시니까, 만약에 무슨 교육대학원 같은 거 나오든가 아니면 아우스빌딩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마이스터급으로 하면서 유치원 원장 이런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장이 되면은 연봉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은행에 대출 잘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자영업자들 독일에서 대출 받아서 내가 유치원 세우면은 더 큰 수익이 날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건 좀 먼 얘기는 한데, 아무튼 남편분하고 부인분 모두 현지에서 독일어만 열심히 공부한다라면은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 오히려 남편분은 독일어 짧게 하고도 취업이 될 것이고, 물론 그걸 독일어 실력을 계속 키워나가면은 더 높은 연봉 이런 데로 이어질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건축 배관 기능사도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용접 관련해 가지고는, 독일 용접 관련해 가지고는 정보 올려놓은 게 없는데 독일의 배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독일 배관공 연봉 꽤 괜찮아요. 연봉도 괜찮고, 이거 지금 경력도 일천한 초짜 배관공인데도 연봉 굉장히 많이 받고 좋은 조건으로 일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소개하는 동영상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마이스터가 되면은 사실 용접이 됐든 배관이 됐든 마이스터급이 되면은 추가 학업을 좀 더 해야 돼요. 독일 내에서. 그러면 내가 아예 그런 회사를 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로서. 그럼 일거리는 사실 넘쳐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금방 추워지거든요. 한 10월 달 되면 추워지고 보일러 틀어야 되는데 벌써 8월 말, 9월, 10월. 보면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보일러가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보일러 배관공 전화하면은 당일날 바로 오느냐 드물어요. 하루 이틀, 빨라야 하루 이틀 오거나, 정말 내가 평소에 거래를 많이 하던 그런 배관공이 없으면은, 보일러공 배관공이 없으면은 한 일주일 기다렸다 오기도 하고 그래요. 심하면은 일주일 동안 찬물 전기난로 펴놓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만큼 일거리가 겨울 되면은 항상 밀려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그 보일러 배관공들이 겨울철에 돈 바짝 벌고 여름에는 어디 딴 데가 놀러가 있고 다시 겨울에 가을 되면 다시 돌아오고 그런 썰이 있어요. 실제인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호주에 있으면서 그런 비슷한 것들 많이 봤어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운전보다는 여기 말씀하셨듯이 용접, 기계, 냉난방, 설비, 보일러 이쪽이 연봉이 세다. 이건 맞고, 부인분은 어린이집 교사 이런 쪽으로 나가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독일어를 1년 정도 해가지고는 힘들다. 최소 2년 이상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부인분도 나이가 아직은 30대 중반이고 남편분도 30대 후반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독일어 공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갈 때 독일어 공부를 빨리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거 지금 4, 5년을 끄는 것보다는
자녀가 한 만 3세 정도 되는 시점에 맞춰서 독일에 정착한다. 한 2년 남았나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한국에서부터라도 독일어 공부 당장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자격증들 웬만한 거 독일에서 다 인정이 돼요. 물론 추가적으로 현지의 뭐 안전 규정이라던가 몇 가지 뭐 보수 교육 같은 거를 받아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거 굉장히 독일에서 잘 먹히는, 독일이 제조업이 발달해 있잖아요,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 커리어를 독일어 중급만 맞추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취업 금방 된다. 한국에서 지금 지지구복구 해봐야 오히려 더 손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서둘러서 좀 과감하게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다음 카페 때부터 오셨으면은 아마 한창 뭐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이럴 때 한창 뭐 호주에 영주권 거저 뿌릴 때 막 이럴 때셨을 텐데, 아마 이제 그런 기회들은 다 놓치시고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꼭 도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